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새 정부의 GTS 지정 신규 기준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또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정 기준이 변경이 되면은 현행으로 추진이 됐었던 또 불가능했었던 춘천, 평택 등 수도권 외곽까지 노선 연장이 이제 또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정량적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신규 노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GTS 지정 기준 확정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노선 연장 신설 공약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 둘씩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또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이제 부동산 투자처 정보도 원하신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높은 두 지역 이곳들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강북구의 핵심 지역 마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상권, 집주근접 입주로 역시나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포구 망원동에서 3룸 아파트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풍부한 인프라로 주거 만족도 계속해서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집주근접 입주로 역시나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도 다세대 주택 정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첫 번째로 가볼 곳 강북구의 핵심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해 있는 3룸 아파트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6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포구청역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7분이면 도착 가능한 곳이고요. 시세는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께서도 현명한 투자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함께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비도 왔다가 날씨도 좋았다가. 네, 자 요즘 부동산 그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자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런 흐름의 안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또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는 이제 제가 세미나도 하고 개인 상담도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유가 조건이 어쨌든 가격이 올해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들 물어보시겠죠. 저는 국지적으로나 또는 서울 안에서도 중심부 이렇게 입지가 좋은 그런 지역들은 저는 조정장은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방향은 상승에 맞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왜 그런 지역들, 왜 그 입지 좋은 지역들이 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입지와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그 안에서 추가적인 이슈를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지역은 입지가 항상 좋다라고 하는 마용성의 맞자 바로 마포 지역 되겠습니다. 자, 마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다른 기타 지역, 특히나 입지가 좋은 지역들 중에서 아직은 여러 가지의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입지가 기본적인 입지 바탕 자체가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실거주 진입 장벽이 이렇게 높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호재들 중에서 특히나
재정비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가능성이 또 높게 점쳐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 투자 수요, 투자 수요들이 제일 많이 찾는 지역이 또 마포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한강변 라인들, 특히나 이제 강북 쪽 라인들 중에서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남양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들 대표적으로 뭐 용산이 그런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한남 뉴타운들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성수동 라인들의 이 엄청난 가격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옆쪽 라인들의 광장동이라든지 광진구 라인들 엄청난 가격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한강변 라인들 중에서 남양을 바라보고 입지가 좋은 지역들 중에서 남아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마포밖에 없어요. 마포 지역, 지금 성수동에 비하면, 용산에 비하면, 또는 자양동 또는 광진구 라인들에 비하면 아직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면서 입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뚜렷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포구 망원동 안에서 저는 이 6호선 라인들 이용하는 권역이죠. 합정이면 더 좋고요. 상수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들 아직은 금액대가 상당히 높은 금액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포구청역 주변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망원동 되겠고요. 추천 유형은 아파트. 망원동은 제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지형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두세 동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뒷장에 있겠죠. 자, 전용은 약 59제곱에 한 25평형대에서 27평형 사이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시세가 한 7억 정도 초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일단은 뭐 한 1억 원대 초반 가지고 투자를 해 놓으실 수가 있겠고 앞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면 대출을 통해서 또는 대출을 통해 실거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지역이다. 선호도가 좋아요. 왜 좋아요? 인프라가 좋으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선호도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비 사업들이 하나도 아니라 여러 개의 재정비 사업들이 가능성과 또는 진행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동산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자, 거기에다 세 번째, 재건축 이슈들의 큰 이주 수요를 받을 수가 있겠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호재, 특히나 재정비, 그리고 쇼핑, 그리고 점점 커지는 상권의 확장들, 특히나 이 유동 인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말 그대로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즉 임차인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지역들의 미래 가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 라인들 중에서 마지막 남은 저평가 지역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한강변 수변 라인들 중에서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남양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은 극히 드물죠. 뭐 경기도권에서는 구리에서부터 이쪽 고양 라인에서부터 그리고 마포, 광진구 라인들, 용산구 라인들 이 라인들이 한강변 라인들을 가져가면서 남양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인데요. 자, 그 지역들이 바로 물론 이 강북 쪽 라인들 중에서는 그런 이 수변 중심의 공간 재편을 통한 여러 가지 개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는 점입니다. 용산 비싸죠? 성수동 비쌉니다. 광진구 비싸고요. 안 비싼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비싼데 이런 비싼 들 지역 중에서 이런 수변 중심 공간의 재편을 통한 여러 가지 개발들에 골고루 다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아직은 마포가 들어갈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변 중심으로 개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호재들이 항상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런 수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들의 투자들이 선점이 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정말 그 중심부 쪽, 특히나 이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들은 그런 지역의 관광 이런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지역들, 특히나 이 수변 중심 라인들은 토지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10년, 20년 뒤로 과거를 돌아보셨을 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네, 높은 토지 상승률을 보여왔던 지역은 대체적으로 수변 중심들 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망원동, 특히나 이 마포에서는 이 망원동 라인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통이 좋고요. 합정 라인들이 있고 6호선 라인 있고 DMC형 라인들을 가까이 두고 있고요. 주변에 뉴타운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부동산 상승도 나타나고 있고요. 업무지 라인들도 가깝고요. 공원 많고요. 한강 가깝고요. 네. 도로망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 네, 충분히 좋은 지역입니다. 수세권과 숲세권 그리고 도로망들을 다 네,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드린다는 거죠. 직주 근접성 말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마포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포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의 도로망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울 안에서도 대형 업무 타운들을 가깝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개발 호재 중에서는 특히나 이 재건축 호재가 또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특히나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간 라인들 보시면 그 소규모 말고 대규모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자면 그 주변에 임대가 상승하는 것들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임대가 상승이 임대가 상승이 주는 현상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라는 걸 누구나 아실 거고요. 과거 이 4, 5년 동안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들은 그거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주 수요가 상당히 무서운 점이라는 거를 아셔야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 뜨고 있다는 것, 주거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주거 트렌드. 네, 과거 우리가 2008년도, 2005년도에서부터 2008년도에 불문율이 있었죠. 네, 서울 지하철 5분 거리 이내의 대형 평수 40평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올랐거든요. 그런 불문율, 그런 주거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거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철도망들이 가까운 것을 많이들 찾으셨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환경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숲세권, 특히나 이 공원을 끼고 있고 숲을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점점 네,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물론 뭐 이게 고바위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 그리고 물론 네, 교통도 좋아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1, 2위에 그런 순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포 제가 망원동 왜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냐면 지금 제가 아까 입지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좌측편에 보시는 것처럼 상암동 라인들의 그 수많은 공원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또 상수동 일대에 또 대규모 네, 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드컵 대기 완성이 되면서 남부로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졌고 간선도로망도 같이 개통이 되면서 상당히 빨라진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엄청 네, 교통난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분산이 되면서 이동성이 조금은 나아졌다. 자, 그리고 광역철도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서부 광역철도가 이 마포로 들어온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부족했었던 마지막에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쇼핑몰에 대한 부재입니다. 주변에 뉴타운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쇼핑몰이 없는 것 또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현대, 뭐 신촌 현대밖에 없죠. 아니면 고양시 쪽으로 넘어가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쇼핑몰에 대한 부재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바로 마포의 약점이 이런 쇼핑몰에 대한 부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네, 쇼핑몰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빈 공터가 있죠. 이 부지가 바로 롯데몰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하나둘씩 이제는 뭐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삶의 질도 상승하고요. 삶의 질이 올라간다면 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이런 호재들을 봤을 때 이 마포는 여러 가지의 지금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호재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인 호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 또는 실거주하실 분들은 이런 지역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웬만한 빌라들도 요즘에 25평대, 26평형대, 전용 한 18평, 20평 되는 지역들 가보시면 마포 지역도 8억대, 9억대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아파트 가격대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25평대, 26평대 대단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세 동이라고 할지라도 7억대 초반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충분히 가치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가격적인 부분들 참고하시고 전세 일단 먼저 안고 사 놓으실 수 있다면 1억대 초반.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있죠. 1억 원에 150에서 16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안고 투자하신다면 대략적으로 한 3억대 초반 보유해 보신다면 월세 투자도 걱정 없이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호재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강북구의 핵심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면서도 쾌적한 또 주거 환경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통해서 매매가 임대가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연락 주셔서 상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또 갈게요. 이번에는 서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위치는 2호선하고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서초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곳일까요? 네, 교대 쪽이죠. 서초동입니다. 자, 이쪽 지역은 뭐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서초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 번쯤 정말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서초동. 특히나 법조타운이 유명하죠. 자, 이쪽 지역은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 이유는 뒷장에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임차 수요 많습니다. 법조타운도 많고요. 뭐 교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뒷장에서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호재도 많아요. 정말 좋은 지역인데요. 그죠? 호재도 많기 때문에 높은 미래 가치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들이 가지고 있냐고요? 뒷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서초동 라인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일단 도로망 너무나 좋습니다. 교통적인 측면, 도로망인 부분들 그리고 주변의 일자리 부분들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둘씩 말씀드리자면 교통 좋죠. 2호선,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조금만 넘어가면 9호선과 7호선, 4호선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바로 옆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신분당선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위아래로 터미널 라인들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 동네가 이렇게 테헤란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는 봉은사로, 아래쪽은 남부수안로 등등을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자리 군들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가 걱정 없이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경부고속도로 어떠한 개발이 들어갈지는 뭐 사실 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위로 덮든 아래로 파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있죠. 답은 거기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서초동이나 강남구 쪽 라인들에 투자를 하실 때는 경부고속도로 라인 쪽으로 조금 투자도 해보시는 것 좋다. 지금 이쪽에 삼성동 라인에 개발되어 있는 곳들, 그 주변은 투자하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할 수가 없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쪽 지역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은 입지가 정말 좋아요. 입지 깡패를 두고 이런 데를 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권도 좋아요. 요즘에 뭐 신사동 상권들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코오롱 부지, 롯데지성 부지 개발도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지역은 바로 이런 지역인데 교대 가깝고요, 법조타운 있고요, 대형 병원 있고 백화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까지 더해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굵직굵직한 필요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들어가고 싶지 나가고 싶은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요. 들어갈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개발이 많습니까? 많이 있는데 토지를 내놓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도 어렵고 재건축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자, 이 지역에 보시면 이 정보사부지라고 보이시죠? 저 지역도 서초구죠. 자, 저 지역에 대한 위치 잘 기억하시고요. 저기도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부분들 네,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대규모 개발이 또 예정이 되어 있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어느 면적만큼이나 네. 현대차 GBC 센터 면적보다도 넓은 부지로 조성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네, 고액 연봉자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 건너편에 롯데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 진흥 아파트 부지 등등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용적률 상향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들어오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뭐 좋은 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설마 뭐 위에 시설 들어오겠습니까? 이 서초구에.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적률 올라가면 토지 가격 올라가고요. 토지 가격 올라가면 주변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면 그런 토지의 상승분으로 인한 영향도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2040 플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와 강남구 누구나 다 양질의 지역을 원하고요. 살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공급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공급적인 부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 정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렇게 되려면 이 높이 규제 완화와 용적률 기준 완화가 필히 먼저 선시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토지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가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정말 긴 구간입니다. 7.2km 정도 되는 구간, 지하화 될 수도 있고, 네, 지상부, 네,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강남구와 서초구가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직 눈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네, 언젠간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삼성동 GBC 센터, 네, 그 삼성동 코엑스 라인들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였다는 부분들 기억하시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이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네, 실거주 제외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런 매머드급 개발 호재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러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서초동 라인입니다. 아직은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6억 원 미만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네, 투룸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잡아두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토지가가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많이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물가 저성장 얘기 나오죠. 네, 고물가 네, 생각해 보신다면은 물가가 앞으로 더욱더 상승한다면 토지도 그대로일 수가 없다는 거. 자, 5천에서 6천만 원에서 뭐 많게는 한 7천 정도 예상해 보시고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30 정도 네, 그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3억 원 정도 보유해 보신다면 이 지역은 월세가 정말 없어서 네, 놀 수가 없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니까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이다 보니까는 이곳에 대해서 임대 수요 걱정도 크게, 공실 걱정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역시나 또 전해드렸고요. 전세 활용화 시에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이니만큼 여러분께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전략이 또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날짜는 화요일하고 일요일 오후 1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 희망하고 계시는데요. 연락을 주셔야지만 저희가 예약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꼭 연락 주셔서 관련된 부분들 그때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역시나 이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2부는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 부동산 투자 비법 알아보는 시간이죠. 특히 오늘 이 시간은 새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또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저희가 낱낱이 이분과 함께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계의 유재석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재성 부동산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지금 뭐 그렇죠.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정말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때까 뭐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좀 이렇게 큰 그림대로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하는 이제 그런 좀 주간인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뭐 국토부 장관 그렇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그 변화들에 대해서 뭐 일성은 이런 거죠. 자, 지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 대전환하겠다.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계속 규제로만 했던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뭐 좀 어떻게 보면 일가를 한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같은 날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난 정부를 이끌었던 이제 지금 이제 야당이 된 이제 또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종부세 이제 완화에 대한 특히나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의 움직임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맞습니다. 바로 이제 법 개정이 되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수다 보니까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까 야당인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이제 입법적인 걸 끌고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정부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제 법을 개정해서 가는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야당 쪽인 지금 또 민주당 쪽에서 좀 끌고 가는데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뭐 여든 야든 그렇죠. 물론 지금 뭐 지방선거가 코앞이라는 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것들 어쨌든 뭐 따지기 전에 중요한 거는 그렇죠. 자, 어쨌든 대전환이 지금 되는 어떤
촉발점이 이제 이번 주에 됐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종합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네. 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지금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많은데 지금 뭐 특히나 이제 뭐 서울시장으로 나와 있는 그렇죠. 지금 이제 또 전 또 대표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밀어주는 뭐 이런 차원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시장으로 나온 지금 이제 야당 후보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더 이상 이제는 뭐 세금으로 이제 집값 잡겠다는 이런 생각 버리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지금 그렇죠. 뭐 빠르면 뭐 금주에라도 뭐 입법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그렇죠. 지금 뭐 이번 주 뭐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이것이 이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자, 금액이 중요합니다. 자, 다주택자들 종부세 기준을 자, 지금 현재 1인당 6억 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11억 원까지 올라 있었죠. 원래는 9억 원이었는데 그렇죠. 자, 2억 올려서 지금 11억이었는데 자, 이거를 1세대 1주택 기준하고 지금 똑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자,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종부세 완화, 물론 지금 뭐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이제 뭐 보유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만 본다라면 지금 1세대 1주택 지금 기준 그렇죠. 하고 지금 다주택자들 기준이 지금 똑같아지기 때문에 만약에요. 전략을 우리가 짤 때 자, 15억짜리를 두 채 가지고 있는 만약에 세대라면 한 주택은 만약에 남편 명의로 돼 있고 또 한 주택은 또 그렇죠. 부인 명의로 돼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거의 30억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게 과세 표준이 공시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5억이면 약 한 거의 11억 정도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11억, 11억. 자, 그러면 15억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죠. 지금 이렇기 때문에 다들 지금 빨리 지금 1년 안에 양도세 중과 지금 배제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분들이 사실은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컸었거든요.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물론 뭐 중과도 있긴 있겠지만 자, 그래서 조금 더 계산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좀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부분들 종부세는 일부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전 국민이 이제 다 해당되다 보니까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지금 3억 초과를 했을 때 지금 110% 그렇죠. 10%를 더 이제 상한으로 재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6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 그러니까 30%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3억 초과로 해서 그냥 110으로 다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 3억 초과한 경우만 이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뭐 급격하게 좀 재산세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뭐 1년에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요 상한율 때문에도 아무래도 좀 혜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종부세 관련해서도 또 이제 하나 중에 또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기간 동안에는 종부세를 과세를 했는데 그 부분도 뭐 빼겠다는 얘기도 나오죠. 어쨌든 종부세든 재산세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간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신규 계약 때 만약에 임차료 같은 경우에 이제 5% 상승. 자, 그러면 뭐 주택임대 사업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금 뭐 계약갱신 청구권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신규 계약 때는 더 올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신규 계약 때도 그냥 5% 지키겠다. 자,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 착한 임대인이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착한 임대인인 경우에는 보유세를 무려 50%나 감면해 주겠다. 자, 이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뭐 종부세든 재산세든 다 보유세 부분인데 보유세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감세적인 이제 정책들이 제안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이게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그 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지금 현 정부 그렇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월요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자, 취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자, 뭐 전 정부에 대한 이제 뭐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15억 초과되는 주택. 자, 한 푼도 대출해 주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강남 쪽 같은 경우에 그렇죠. 뭐 이렇게 좀 핀셋 규제를 뭐 하겠다라든지 뭐 이제 이랬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좀 그 뭐 부자들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좀 이렇게 압박을 좀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이념만 가지고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더라. 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자, 중산층들이 내가 좀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주거 상향의 욕구, 아주 기본적인 이런 욕구. 아, 내가 돈을 좀 벌었어. 내가 이젠 좀 괜찮아. 자, 그러면 내가 주거 상향을 하고 싶은데 뭐 대출 한 푼도 안 해주고 세금도 엄청나게 이러니까 예, 그렇죠. 상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그렇죠. 이런 다양한 뭐 요런 욕구까지 당연한 욕구까지 금기시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 자, 그러니까 요 부분도 구체적으로 입법적으로나 뭐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들로 좀 바꿔주겠다는 얘기겠죠. 이 얘기가.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뭐 아직까지 뭐 인수위 쪽에서 뭐 나온다고 했던 것들 중에 좀 구체화되지 않았던 게 바로 요 부분이죠. 공급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출범 후 100일 이내에 그렇죠. 이제 앞으로 뭐 시간을 뭐 따져보면 5월 뭐 6월 7월 한 8월 이내 요 안에 250만 가구 이제 뭐 대통령 공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 가구에 플러스 알파 요거까지 해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 자, 지금 뭐 여당이든 정부든 야당이든 전부 다 지금 부동산 쪽에 좀 완화를 해주고 공급은 좀 늘려나가는 쪽으로 지금 대전환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완화하는 것들 결국 이제 불쏘시개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쪽에 매매 심리가 5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수 심리가 좀 더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는 거. 자, 그런데 매수 심리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5월 말까지 처분을 만약에 5월 말까지 한다 그러면 종부세를 그렇죠 안 내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5월 말까지 처분하기 어려워요. 자, 이러니까 올해 종부세 그냥 내니까 1년 안에만 팔자. 더더구나 지금 뭐 그 야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안까지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돼서 입법화 된다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좀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제 주택 규제 완화가 됐건 매수 심리가 살아나건 아니면 또 뭐 그 세제가 좀 완화가 되건 이제는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지역별로 뭐 아니면 같은 그 동 안에서도 아파트 단지별로 서로 천차만별인 초양극화 장세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더 올라가고 지금 좀 더 체력이 약한 것들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매물 출회가 지금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 공급도 지금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복잡한 계산들 지금 뭐 다주택자들이든지 아니면 무주택자들이든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이든지 갈아타기든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한 상황을 그렇죠.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 오시면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지금 뭐 계속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매도 전략을 짤 것이고 자, 내가 매도를 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매수 전략을 짤 것인지 아니면 갈아타기는 어떻게 갈아타기 전략을 짤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투자처는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죠. 똘똘한 부동산들 어디서 어떻게 투자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는 요즘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1대1로 개인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고민 혼자 좀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지금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어떻게 참여 가능한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랑 날짜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똘똘한 부동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이곳에서 그 해답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약이 필수니까 미리미리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똘똘한 한 채들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곳으로 먼저 가면 좋을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뭐 계속 그렇죠. 대통령 그 공약 뭐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오늘 지금 나온 이야기가 그렇죠. 좀 유예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갔습니다. 계도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법으로요. 자, 요런 부분들 지금 요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그렇죠.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들의 혜택을 좀 다시 부활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죠. 계속 좀 뭐 이렇게 민간 공급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특히나 이제 좀 소형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종부세 부담이 그렇죠. 지금 6억에서 11억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좀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거기다가 뭐 엄청나게 이제 비싼 또 주택을 좀 붙이기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소형 주택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형 주택 쪽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좀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자, 일단 이 소형 주택이라는 것은 1인 가구들이 다 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1인 가구들이 어떤 곳들을 좋아할까? 자, 일단 뭐 지하철이 중요하죠. 그래서 역세권이 중요한데 자, 지하철역이 하나 서는 것보다는 2개 노선이 서는 게 더 좋겠죠. 자, 2개 노선보다는 3개 노선이 더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지하철역이 3개 노선이 서는 자, 서울 안에서 이런 트리플 역세권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 바로 그 지금 종로와 광화문 이 업무지구에 가까이 있고 자, 그다음에 청량리하고도 굉장히 가깝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 고려대나 경희대 같은 데 학교나 대학로도 굉장히 가깝죠. 바로 이런 쪽에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 이런 트리플 역세권이고 자, 그다음에 역세권에서도 자, 10분 정도 거리면 꽤 괜찮죠. 자, 근데 5분 정도 거리면 더 괜찮겠고요. 자, 1분 정도 거리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죠. 자, 그런데 내가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1초 거리에 있다 그러면 그렇죠. 더 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신설동역 트리플 역세권에서 바로 도보 1초 거리에 있는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자, 신설동역 여기 바로 나오자마자 있는 그런 초소형 주택,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쪽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자, 1호선 따라서 지금 종로나 뭐 시청역, 광화문 이쪽에 10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업무지구를 배후수거로 하고 있죠. 자, 청량리 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뭐 외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자, 우이신설선 따라서 보문역 바로 고려대죠. 뭐 성신여대 위로 쭉 올라가면서 뭐 서경대, 동덕여대 쭉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2호선까지 그렇죠. 성수역이 바로 여기예요. 자, 강남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1호선과 2호선과 우이신설선 트리플 역세권이면서도 신설동역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는 그런 그렇죠. 뭐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 자, 직장인하고 대학 수요가 이 3개 노선을 따라서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주변에 신설동역 주변은 항공 그 직업전문학교 같은 이런 그렇죠. 전문학교들이 한 24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또 그렇죠. 지역에서 또 많이 올라오니까요. 자, 여기에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 쪽에도 정말 거의 한 뭐 10만 명 넘는 큰 일자리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곳 안에 방 하나에 복층 침실이 1개가 아니고 복층 침실이 2개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명이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또 침실로 쓰고 뭐 서재로 쓸 수도 있고 드레스룸으로 쓸 수도 있죠. 자,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그런 정말 풀옵션에 몸만 들어가면 되는 풀옵션의 더블 복층 오피스텔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도 지금 가격이요. 종로 쪽이
그냥 원룸이 지금 3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가격 경쟁력이 좀 높죠. 자, 2억 6천에서 약 한 2억 7천 정도 되는데 내가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전세를 한 2억 4천 한 뭐 6천까지 이렇게 활용해서 산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고 내가 당장 월세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70에서 80만 원까지 또 높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내가 뭐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또 내가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상가 쪽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상가 중에서도 요즘 뭐 대출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또 대출 받는 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좀 소형 상가 쪽으로도 지금 많이 오고 계셔서 제가 잠실 쪽에 있는 그런 소형 상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뭐 한강변에 있죠. 뭐 빼어난 인프라 대형 개발 호재, 강남의 중심 또 동쪽의 중심축이죠. 자, 이쪽에 잠실주공 5단지나 우선 뭐 장미, 진주, 미성크로바 재건축 어마어마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는 또 배우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잠실종합운동장에 마일스 산업단지 또 어마어마하게 현재 코엑스의 뭐 1.5배 넘는 그렇죠. 큰 규모로 또 들어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잠실역 주변에 지금 뭐 국내 최고층 빌딩이 이미 들어와 있고 삼성 SDS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지금 바로 또 이 삼성역 쪽에는 또 그렇죠. 또 하나의 국내 최고층 빌딩 또 현대 글로벌 빌센터라고 해서 그렇죠. 현대 자동차 그룹, 뭐 기아 자동차 그룹, 현대 모비스 그룹 또 다 들어오는 그런 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진행되죠. 자, 종합운동장 쪽에 또 코엑스 그렇죠. 잠실 제2 코엑스라고 해서 마이스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자,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늘어나죠. 자, 잠실역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실주공 5단지, 뭐 진주, 미성, 크로바, 뭐 우성 1, 2, 3차 이쪽 둔촌도 마찬가지죠. 둔촌중호 같은 경우. 자, 이 또 어마어마한 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느 좀 투자처를 딱 꼭 집을까? 바로 요 지역이에요. 잠실역하고요. 자, 2호선이죠. 자, 몽촌토성역 8호선입니다. 자, 한성백제역 9호선이에요. 자, 지금 잠실역 주변은 이미 이 상업지역에 꽉 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거지역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남아있는 상업지역이 딱 요만큼이에요. 바로 요 위치에 있습니다. 자, 몽촌토성역에서 뭐 정말 도보로 한 2, 3분 거리, 한성백제역에서 그렇죠. 자, 잠실역에서도 도보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그래서 잠실 업무단지,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을 둘러싸여 있는 그런 대규모 상업지 안에 있고요. 자, 또 꼬마걸린 상가이기 때문에 내가 점포로도 이용할 수 있고 사무실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수 증가 없이 잠실권의 소액 투자인데 어느 정도냐? 자, 4억 3천에서 6억 정도입니다. 자, 지금 잠실 쪽에 원룸이 그렇죠. 지금 뭐 거의 한 4억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투룸은 거의 8억대죠. 자, 4억 3천에서 지금 2층 기준한 상가가 그렇습니다. 4억 3천에서 지금 6억 1천만 원 정도이고요. 자, 월세인 경우에도 약 한 170에서 210만 원까지 높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뭐 방송 중에는 정말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또 많은 걸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아주 길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꼼꼼하게 또 아주 천천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현 정부에서 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짤까? 특히나 뭐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매도 전략 짜셔야 되고 또 팔고 나서 뭐 살지 매수 전략까지 짜셔야 되죠. 세금 전략도 짜셔야 되죠. 자, 또 무주택자들 또 매수 전략 짜셔야 되죠. 자, 혼자 고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끝나고 나서는 정말 1대1로 개인적으로 또 다 상담을 해드리면서 또 개인적 포트폴리오까지 다 짜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 또 상담 활용하신다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2022년에는 많은 분들께서 성공 투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바라보고 있었던 주택들도 있으시지요. 어떤 식으로 매수 전략도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그리고 상담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까지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인 만큼 예약이 필수
필수입니다. 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 잡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세요. 01-2638-3994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